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재산 얘기라고요.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재산 공개가 된 뒤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1억 5천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서 네.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이광재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럼 오늘 Y뉴스의 주제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처음 논란이 된 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네. 11억 5천만 원을 뒤늦게 신고를 했어요, 재산을. 그러니까 1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그거를 빠뜨리고 신고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또 현금성 재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보로 그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는 18억 5천만 원.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이거는 올 5월 30일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11억 5천만 원이 늘었는데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 2천여만 원으로 6억 2천여만 원이 늘었고 예금이 예.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5억 원이 추가돼서 현금성 재산만 11억 5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네요. 네.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58억 원을 신고했는데 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68억 원을 등록을 해서 10억 원 가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니 김홍걸 의원께 나온 거죠. 10억 원 정도. 예, 10억 원 정도. 그런데 분양권이 자신의 배우자 임모 씨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됐는데 지난 2월에 매매를 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겁니다. 그럼 여기도 총선 전 당시에는 그 총선 전에는 그 부인의 예금이 1억 1천만 원을 신고됐는데 네. 이번에는 1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예금성 재산이 예, 10억 가까이 예, 늘었어요. 예. 왜 누락한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왜 누락을 하게 됐는지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3월 5일 밤에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혼자서 30종 가량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신생정당 선거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해명은 그렇고 김홍걸 의원실 쪽은요.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배우자 역시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선거 당시에 시민당으로 옮기면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상가 관련해서는 보좌진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실수다 이런 해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 사례도 있습니까? 제법 많습니다. 총선 전에 신고한 재산과 당선 후에 신고한 재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만도 한 10여 명이 이를 정도입니다. 배요? 두 배요?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경우에 48억 원을 신고했으나 네. 914억 원으로 86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한무경 의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163억 원을 신고했는데 네. 공개된 재산은 452억 원으로 288억 차이가 났고요. 어허.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40억 원을 신고했으나 212억 원으로 1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백종원 의원이 각각 86억 원과 83억 원이 증가했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경우 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할 때 신고한 금액과 네. 이번에 금액이 네. 불과 5개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기준 시점이 5개월인데 위에 언급된 의원들은 총선 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의 신고 기준이 그 이전에는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재산이 급증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평가액을 네. 로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사실 본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고 네. 기준 또는 제도 변경 때문이니까 사실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이 수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은 뭐 굉장히 많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다 다 그렇죠. 보니까 뭐 3억, 4억, 5억 다 증가했더라고요. 아파트 가지고 있던 게 오른 게. 그 공시지가 다 상승 네,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뭐
부동산이 올랐다는 논란이 있겠지만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그러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논란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좀 추려서 사례를 예. 보죠.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의 누락이나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의 고지 거부가 있습니다. 고지 거부요? 예,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 10억 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뒤에는 22억 6천만 원을 신고해 12억 5천여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예. 처음에 고지 거부했던 부모 재산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역시 총선 전에는 모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신고 4개 포함을 했습니다. 총선 전 26억이었는데 총선 후에는 31억으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 6억 6천만 원을 신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해서 배 이상 증가가 했죠. 부모 재산 고지 거부했다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아마 이게 이제 오류 같은데 송파구 소재 아파트 전세금 8억 원과 광명 소재 아파트 전세금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광명 소재금은 이제 부채 채무인데 네네. 그럼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고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8억 3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총선 후에 6억 3천만 원으로 1억 9천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후보 등록 때는 부친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이후에는 고지 거부를 했고요. 아, 후에 또 고지 거부하는 네. 경우도 있어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총선 전에 6억 5천만 원을 신고했으나 총선 후에 13억 원을 신고해서 6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인 등의 예금 미신고로 추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전 지금 들으면서 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직계 좀비속이죠. 네. 재산 신고를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게 마음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신청해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까 부모님이 따로 경제 생활하시고 완전 네. 독립된 경제 주체일 땐 안 해도 되고.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부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독립 생계 월 소득 기준이 2인 가구일 경우에 도시 지역은 179만 5천 원, 네. 농촌 지역은 125만 7천 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시골에 부모가 있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이 안 잡히니까 네,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죠. 다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인 겁니다. 다들 뭐 지금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준인데 선관위가 처음 후보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살면은 뭐 분리 고지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재산 등록을 할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니까 기준 소득이 없으면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다시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네.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거잖아요. 네네. 쭉 취재를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의 신고 기준이 뭐 이제 액면가에서 평가기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의도 실수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뜻이 아니니까. 예, 예. 그러나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이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실수라고 해명을 하지만은 고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국회의원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처음 재산 신고를 한 초선 의원은 예금성 재산의 경우에 금융정보 조회를 하면은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통장의 10원짜리 잔액까지 다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걸 실수할 일이 있겠나. 그렇죠. 자신이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거래했던 통장에서 뭐 10몇 원도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또 부모나 자녀의 통장이라도 본인 동의를 받아서 금융 조회를 하면은 빠뜨릴 게 없다는 아니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서 뭐 종이로 된 서류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냥 그럼요. 주민번호 넣고 정보 넣으면 쭈르륵 컴퓨터가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각 의원별로 해명을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은 실수보다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재산 신고 누락했을 경우 고의냐 실수냐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지금 그동안 재산 허위 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있어요.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주로 인정이 됐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 주식과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계승을 했던 사람이 김진애 의원인 거죠? 그렇죠. 비례 예. 계승했던. 네네. 우석재 전 안성시장의 경우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네. 이 사람은 재산을 37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부채 42억 원을 누락을 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 네. 조수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성명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실수 단순누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상의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수조사하라. 지금 네. 저희 청취자들 문자도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니냐.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 두 의원 다 비례대표고 예. 바로 위성정당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당에는 신고하면은 체크를 하죠. 보조도 하고 체크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급조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역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해명을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없지만 짧게. 네.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면은 왜 굳이 고의로 누락시킵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재산 너무 많아서 뭐 이게 당락에 영향 줄까봐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지난번에 있겠죠. 안성시장의 경우에 성공한 축산인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네. 내가 빚이 많다 그러면 성공한 놈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 채 이상은 다 팔아라 등록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재산이 집이 뭐 서너 채 있으면은 네. 공천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허위일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수조사하라는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